한유총 개학 연기 집단 행동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포항 지역 사립 유치원들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백사장이 1년 전에 비해 축구장 면적이 13배나 증가했는데 송도 해수욕장이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들에게 장기 임대해온 노후 아파트를 하자 보수도 없이 분양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유총 개학 연기 집단 행동에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인 포항 지역 사립 유치원들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 대란은 없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포항 사립 유치원들의 높은 참여율로 지역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학 연기 첫날 교육부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유치원생은 전국에서 308명, 이 가운데 포항에서만 62%인 191명이 이용했습니다. 유치원 35곳이 하루 만에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 주판할 얘기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볼까 봐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며 치킨집에 비유해서 학부모 종업원 취급하던데 장사꾼 인증인가요? 지역 시민단체들도 언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유치원들의 담합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과 유치원들이 다시는 포항 시민을 개돼지처럼 보지 않는 그런 유치원과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들의 행태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북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고작 2~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정상화 이후에도 유치원을 직접 재방문해 휴업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편법으로 운영할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끝났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 중인데요. 지역에서는 23%가 아직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유치원 사태는 감사에 적발된 비리 유치원이 실명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이에게 쓸 돈으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산 유치원도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사립 유치원은 대구 35곳, 경북은 26곳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는 5곳, 경북에는 9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도입 의무 대상 사립 유치원 가운데 넷 중 하나가 도입을 미룬 셈입니다. 이미 계약해 예산 편성에 수입, 지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자체 회계를 사용 중입니다. 부산과 경남 등 사립 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 도입을 마쳤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또 회계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때 도입을 하더라도 수기로 정리된 장부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 유치원 가운데 스스로 에듀파인 도입을 원해 신청한 곳이 경북은 3곳, 대구는 1곳도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한다는 비율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65%도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의 백사장 면적이 1년 전에 비해 축구장 면적의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백사장이 사라져 걱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00만 명이 찾아오는 포항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 백사장을 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996년 백사장 면적은 10만 7천 제곱미터에 달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가 점점 유실돼 2015년에는 9만 6,300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20년 만에 백사장의 10분의 1이 사라지면서 황금빛 백사장 곳곳이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줄기만 하던 월포 백사장이 지난해 조사에서는 1년 만에 갑자기 4.7%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의 백사장 면적도 10.7% 증가하는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서 1년 만에 축구장 13배 크기의 백사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25톤 덤프트럭 6,300대 분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놀성파랑과 같은 고파랑이 내습 또는 거대한 태풍에 의한 고파랑이 내습들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침식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도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백사장이 늘어나는 데 보탬이 됐습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바다에는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바닷속 방파제인 잠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1년 만에 백사장 면적이 15.8%나 늘어 경북 동해안 조사 대상지 41곳 가운데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송도해수욕장 송림 건너편입니다. 백사장 폭이 60m가 넘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 모래가 훨씬 많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라지기만 하던 백사장이 지난 2017년부터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북에서는 침식 심각 판정을 받은 지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니터링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더 어떻게 과학적으로 더 보충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고의 관광 자원이자 생태의 보고인 백사장. 회복세로 돌아선 백사장을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 달 전 미세먼지 특별법이 경북에서도 시행됐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인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 전북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경북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희뿌연 먼지가 뒤덮은 도심. 맑은 하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경북 서부 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이어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사업장 가동률 조정,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경북에선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운행 제한 규칙을 정하는 지자체별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자체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들 때 첨삭을 해서 청구를 해서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보자. 4월 본회의장에는 제가 올리려고 그럽니다. 반면 전북은 경북과 같은 시기에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이미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차량에 대해 지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운행 제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규제를 할 건 하면서 지원해줄 건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죠. 또 부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이달 중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후 차량으로 불리는 경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만 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단속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 전역에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자 포항시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포항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 대해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포항제철소 등 경북, 대구 지역 30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들에게 장기 임대해온 노후 아파트를 하자 보수도 없이 분양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임대 세입자들은 LH가 10여 년 전 부도가 난 아파트를 헐값에 사서는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LH 갑질 속에 서민들만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울진의 한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자 투성이지만 LH가 보수도 하지 않은 채 세입자들로부터 분양 계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비가 새면서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지금까지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들어갔고 옆 바닥에가 물이 고여서 소금을 내가 2푸대를 사다 여기다 놨는데 녹아버렸어요. 분양 가격 결정 과정도 문제입니다. LH가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 뒤 평가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만 통보한 겁니다. 건물 간격이 좁아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사는 집이 많지만 조망권 차이는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LH가 10여 년 전 부도가 난 민간 아파트를 싼 가격에 매입해 임대해 놓고 당초 매입가보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비싸게 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감정하고 가격을 책정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자기들의 유익만 위해서 집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LH 측은 하자 보수는 신청을 받는 대로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세입자와의 협의 창구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감정평가 법인을 어디 선정했다라고 안내를 했었으면 민원 사항은 상당 부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미흡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입자들은 LH가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주민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감정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겨울 동안 전국의 110여 개 스포츠팀 2,700여 명이 경주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계훈련 주요 종목으로 태권도가 71개 팀 1,500명으로 가장 많고 축구 750명, 야구는 450여 명 순입니다. 경주시는 스포츠 인프라와 풍부한 숙박시설을 갖춰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며 올해도 외동 생활체육공원 등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야시장을 6월부터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야시장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먹거리와 상품 판매, 체험 분야 등 40여 개 판매대의 운영자를 모집하며 최대 3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10억 원을 들여 야시장 판매대를 설치하고 전시, 소방, 조명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선장 2명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선장 A씨는 오늘 새벽 4시쯤 영덕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130여 마리를 잡은 뒤 축산항에서 운반 도중 적발됐고 선장 B씨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어린 대게 70여 마리를 어선 비밀창고에 숨긴 채 경정항에 들어오다 검거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공기가 매우 탁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농도가 높게 나타나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도시가 회색빛이었죠.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시료 습도가 40% 내외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 낮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철새 북상 시기가 다가오고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검출되면서 AI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세웠습니다. 철새 도래지와 진입로, 인근 농가의 소독을 계속하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거래 농가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또 가금류의 판매 장소를 지정하는 한편 판매 상인은 판매 일주일 전 전통시장 관할 읍면동에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연어 자원 조성을 위해 동해안 3개 하천에 어린 연어 6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울진 왕피천에 50만 마리, 울진 남대천과 영덕 50천에 각각 어린 연어 5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울진 왕피천 등지에서 돌아오는 연어 1,500여 마리를 포획한 뒤 알을 부화시켜 방류용 어린 연어 60만 마리를 길렀습니다. 포항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연간 20에서 30만 원,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12일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